11월 18일 생생 주식입니다. 지수가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160포인트가 빠졌다가 어제는 또 70포인트 이상 올랐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135포인트가 빠지는 그러한 등락의 변동성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등락을 주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과열 해소에 차익 매물 소화 구간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20일 이평선을 하향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일단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점이 나스닥 지수 기준 60일 이평선을 지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 60일 이평선을 일단 간밤에도 일단 지지 공방을 벌이다가 간신히 위로는 마감은 했어요. 간신히 위로는 마감을 했는데 음선으로 마감했죠. 아직까지는 지지 성공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확인 구간이다 라는 점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엔비디아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는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젠슨 황 CEO도 이를 암시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왜 장은 빠지느냐라는 점인데 궁극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에 조금만 미달되더라도 또는 이번에 잘 나오더라도 다음 분기에 어떤 기대치가 좀 줄어들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건데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은 차익 매물로 이렇게 차익 매물 소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흐름을 돌려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차익 매물의 어떤 소화의 기회점으로 작용을 할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궁극적으로 실적 발표와 주가의 향방이 결국 나스닥 지수의 60일 이평선 지지 여부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나스닥 지수가 60일 이평선을 하향할 것이다 라는 점을 선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과 그 이후의 반응 여기에 따른 미국 증시 흐름에 대해서 큰 기대보다는 일단은 60일 이평선 하향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올라가고 미국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 또 갭으로 몇십 포인트 또 올라서 출발하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엔비디아 주가 및 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다 이러면은 한국 증시가 선반영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선반영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구간인데 일단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이 회복이 안 됐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는데 제가 102,000원 앞선 방송에서 102,000원이 돌파 안착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지금 돌파 안착을 못하고 일단 빠진 거죠. 보면은 오늘 고점이 10만 900원, 10만 2천원을 못 넘기면서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지만은 제가 기준점을 60만 7천원으로 말씀드렸죠. 60만 7천원을 돌파 안착해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제 고점이 60만 6천원, 60만 7천원을 결국 못 넘고 빠져버리죠. 그래도 이 기준점들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도 제가 이미 앞선 방송에도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때는 5일 이평선이 외봉에서 떨어진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다시 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지는 과정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번에 눌림은 뭐가 달라요? 이번에 눌림은 쌍봉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쌍봉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쌍봉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들어집니다 라는 개념보다는 후속의 어떤 흐름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 기준이 이제 전저점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갖다가 쌍봉이더라도 전저점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 요게 다시 쌍바닥이 되는 거죠. 쌍봉과 쌍바닥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전저점이죠. 그러면은 올라가서 하나, 자, 쌍봉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다시 쌍바닥이 돼요. 그래서 이 쌍봉이 상세가 되는 거예요. 상세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옆으로 행보등락하는 거예요. 약간 기간 조정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저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요. 이때죠. 이때 막 올라가서 기간 조정 보일 때 보면은 이때 올라가다가 막 저점이 나왔을 때 이런 저점이 나왔죠. 이 저점을 보시면 이후에 이 저점을 안 깨죠. 그죠? 안 깨잖아요. 이렇게 눌림이 나오더라도 안 깨죠. 그죠? 안 깨면서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행보등락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 올라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쌍봉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쌍바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이건 행보등락으로 가면서 그 행보등락으로 다시 과열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이걸 깨고 내려가면 쌍바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추가 조정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봤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셋이 하나보다 길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 하나보다 이 셋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짧은 하나니까 외바닥에서 딱 올라가죠. 근데 이건 긴 세 개, 3파가 길었죠. 하나보다 3개가 길었죠. 그러면은 그 긴 만큼 과열 해소가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열 해소가 더 나와야 되니까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작은 3파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작은 3파로.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60일 이평선이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전저점을 하향했을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전저점을 지지하면 행보등락하다가 올라가기 쉽다라고 그랬고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후속 그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응의 마인드, 매매의 마인드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100포인트가 올랐다가 100포인트가 빠졌다가 100몇십 포인트 올랐다가 110몇 포인트 빠졌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오른다고 해서 매수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빠지는 폭도 또 크니까 또 빠진다고 해서 또 추격 매도하기도 어렵고 왜? 반등할 땐 또 반등폭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말이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영역이다 라고 지금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까다로운 매매 영역에서는 큰 틀의 대응 마인드를 갖고 보셔야 돼요. 그 큰 틀의 대응 마인드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상승입니다. 여전히 지금 보시면 5월 월봉을 보시면요, 월봉을 보시면 5월 이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추세 이격이 생긴 거죠. 그 사이에서 그 추세 이격이 생긴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추세 이격 조절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는 여전히 상승으로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열 해소를 보이는 조정 파동의 영역인 거죠. 그 조정 파동의 영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원으로 가느냐, 3으로 가느냐, 행보등락으로 가느냐, 그거잖아요. 그걸 살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을 일단 염두를 해서 매매 대응의 마인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매수와 관련해서는 자, 일단 대전제가 뭐였어요? 추세는 여전히 상승으로 살아있다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과열 해소의 영역인 거죠. 자,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과열 해소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후속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마인드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인드.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오지만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 지지권을 잡아주는 자리에선 또 하나의 큰 기회가 되는 거죠.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언제까지 조정 과열 해소를 보일지 모르니까 그러지. 이게 끝나는 자리에선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 있으니까. 알았죠? 이 마인드를 일단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매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나스닥 60일 이평선도 봐야 되고 코스피 지수 전저점도 봐야 되고 하니까 현재적으로 아직은 확인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보유 물량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중이 크다. 근데 지지를 하향한다. 각 종목별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지지가 있는데 그 지지를 비중이 큰데 하향한다. 그럼 비중을 조절해. 다 매도를 할 필요 없어도 비중은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조금 줄여놓고 다시 본다거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냥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빠진다. 그러면 너무 심하게 또 추격 매도로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인드를 좀 갖고 이러한 전제적인 조건의 장세 영역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월 주식장인 카페 이벤트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카페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